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7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13% 정도 상승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341포인트 정도로 0.25포인트 올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부터 잠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겠죠. 목요일 새벽 3시 이후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큰 변동성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방향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신뢰도는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장은 20일 내일이죠. 중국 대출 우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1년물과 5년물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동안의 시장에서는 이제 인하 가능성을 좀 비춰왔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현지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며칠 전 15일에 1년 만기 MLF 대출 금리를 동결하는 등 그간 금리를 계속 인하해 왔죠. 중국이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최근 그런 현상에 따라 이제 최근 신용 대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이제 건전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쉬어가지 않겠나라는 이제 현지에서의 소식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소식 때문에 내일 발표되고 나서 뭐 증시가 뭐 갑자기 뛴다든가 뭐 하는 기대감이 많이 사라지긴 했죠. 그래서 그것도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국내 증시는 오늘 원웨이 선물 매도가 또 나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원웨이 장중 1조 원대 매도가 일단 나왔는데 뭐 종가로는 외국인들이 투신과 함께 종가에 좀 매도를 축소하고 투신은 또 매수 베팅을 좀 해주면서 조금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오전에 4천억대 매도를 넘어가고 장중에 1조 원대를 넘어가는 원웨이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기존에 지난주 매수세가 대부분 유지되고 있어요. 요건 좀 다른 점인데 8월 달에서 121요 돌아설 때랑 지금이랑 무척 닮은 꼴이죠. 다시 보시면 지금 선물의 움직임을 보시면 여기서 상승하고 한 좀 횡보 좀 했다가 다시 한번 돌파해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 꽂는 이런 형태가 상승하고 횡보한 뒤에 돌파해서 내려 꽂는 형태가 마치 되게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시를 볼 때 이제 닮은 꼴 찾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상황과 이때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8월 1일에서 8월 2일 넘어갈 때 물론 만기일이 이때는 이제 내마뉴날 끼고 올라온 거라는 큰 차이가 있지만 그보다도 일단 이때 매수가 일단 외국인들이 2조 원 가까이 붙었었던 때고 곧바로 매도로 돌아섰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매수가 바로 되돌아 그 잡아 먹혔다라는 겁니다. 매수가 대부분 사라지고 매도로 갑자기 돌아서면서 4조 원에서 5조 원 사이의 누적 매도가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날 제가 8월 1일에 옵션 쪽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돌파했지만 상승 할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상당히 찝찝하다. 페이크성에 가깝다라고 이날 말씀드렸고 이날은 좀 더 강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전부 다 완벽하지 않은 상승 돌파였습니다. 뭔가 하나 부족한, 뭔가 하나 따라오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크에 속지 않았고 그때 매도로 크게 돌변한 것을 대응하면서 우리가 숏으로 파생반에서 꽤 많이 먹었던 시기죠. 어쨌든 그때는 매수가 사라져서 매도로 돌변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은요, 내마녀의 날 롤오버 됐던 거 잡아먹고 한 2천억 정도 남겨서 스위칭, 그러니까 종합 포지션으로 스위칭 돼서 올라온 게 그 매수로 매도를 잡아먹었던 세력이 살아 있습니다. 현재 살아 있는 상태에서 신규 매도가 이틀 동안에 눌러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지금 매수도 존재하고 매수의 힘도 제법 존재하고 이거 조단위 매수였잖아요.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그 다음에 이틀 동안에 매도세도 살아 있습니다. 이 매수 주체와 매도 주체는 다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얘를 합쳐서 이제는 우리는 외국인 수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이 사이에 당연히 만기 월물이 이제 바뀐 시점이니까
상승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둘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거의 다시 원위치에 돌아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마니엘을 끼고 반등을 이제 요 추세에서 바깥으로 한번 빠졌다가 다시 원위치 돌아온 것 뿐이에요. 우리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쵸? 부족한 게 돌파했다가 원위치 돌아온 것 뿐입니다. 제자리를 찾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점에 선 거예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네마녀의 날을 끼고 원래는 이제 여기서 누적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종합 포지션이 계속 매도 폭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만기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롤오버 했던 물량 잡아먹고 매수세가 잡아먹고 그 다음에 조단위 매수가 확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죠? 매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종합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그런데 오늘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는 매수로 있다가 점점 매도세에 잡아먹혀서 오늘 오전에 8,200억 정도가 넘어섰을 때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현재 8,800억대 매도로 종료됐으니까 현재 외국인들의 최종 수급이 오늘 8,829억 매도로 끝났으니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멀리 가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시소에 가깝습니다. 이 시소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약간 하방으로 틀어졌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환매수가 나와도 다시 상방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바뀝니다. 그렇죠? 선물은 매수 혹은 매도 방향으로 한쪽 옵션처럼 다양한 행사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 들어와도 다시 방향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소 게임을 할 정도로 지금 초기화됐다. 다시 원위치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F12 싸움을 시작한다 보시면 됩니다. 어제까지 아니 오늘까지는요 네마뉴얼을 끼고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간 것 뿐이에요. 여기서 매매를 꼬이거나 못했다면 이제부터 다 잊으시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생은 언제나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죠. 물론 현물하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한 단계 한 단계씩 조금 좀 기다리면서 내가 보는 시간, 내가 보는 타점들을 기다리면서 너무 급하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조금 다시 돌아서서 올라가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매수가 살아있다는 것에 착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오늘도 장중 1조 원의 외국인 선물 매도가 출회되며 원웨이 하락 시장이 펼쳐졌고 기존 지난주 매수세가 대부분 유지되는 가운데 신규 매도세가 다시 네마니의 날 시작 위치로 되돌림을 줬을 뿐 다른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12월물 선물 베팅 포지션도 오늘 장중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8,200억 선을 넘어설 때 매도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를 좀 자세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외국인들이 9월 14일 즉 네마녀의 날 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1조 499억에 대한 선물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일 금요일이죠. 목요일 네마녀의 날 끝난 다음날 1조 5,771억 원의 선물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어제 9,413억의 매도가 있었고요. 오늘 화요일에 8,249억 이제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장중에 제가 8,249억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이때 선물의 방향이 외국인들의 종합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매도를 다 더해볼게요. 요게 3번 4번이라고 해놓고 매도 3번과 4번을 더해보시면 1조 7,7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때가 포지션이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때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1조 7,700억이 나오고 여기서 만기일 지난 순수 12월물 거래를 일단 이 네마뉴의 날은 섞여 있으니까 이날은 9월물과 12월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날을 제외하고 순수 12월물이 거래됐던 이 9월 15일에 있었던 1조 5,771억 매수를 빼보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2천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 2천억 정도는 뭔가요? 9월 14일에 2월 된 매수 금액이겠죠. 그쵸? 이 9월 14일에 대량 매수 중에서 2천억 정도 부분만 F12 즉 12월물로 남겨져서 남았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롤오버 된 거 청산되는 거래에 집중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 지금 시점에서 요 시점에서 포지션이 바뀔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2천억 정도 여기서 앞으로도 9월 14일에는 2천억의 매수만 유효하구나. 이날은 그냥 플러스 2천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뒤에 우리가 12월 물의 누적 거래를 판단할 때 이 2천억을 꼭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9월 14일에 2월 된 금액 매수가 2천억이고 내마녀의 날에 나머지 8,500억 원 가량, 요거 여기에서 2천억을 빼면 8,500억 가량이죠. 요거는 당일 청산되면서 완료된 금액. 이번에 그래서 대량으로 롤오버해서 지켜낼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잡아먹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신규 매수세가 들어왔고 스위칭된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 통합으로 스위칭돼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틀 동안에 이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포지션이 바뀐 겁니다. 요약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매수세가 이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8월 1일과 2일과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의 환매수를 지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매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평가 손실 중. 이제 시작했는데 바로 손실 겪고 시작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겠죠. 그거를 다 포기하지 않는 이상이요. 포기가 나오면 포착해서 판단을 또 그쪽으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환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디서 찍고 돌리는지 이제 모를 뿐입니다. 어디서 찍고 돌릴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체크를 해봐야겠죠. 1차적으로 오늘 정점으로 보이는 1차 지점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보이는 여기 반등 추세의 레이더에서 하방 부근, 요 부근이죠. 요 부근 정도를 찍고 돌릴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조금 매도가 FOMC 이후로 좀 가팔라진다라고 봤을 때는 그 밑에 라인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요거는 이 다음에 볼 문제 같습니다. 일단 FOMC가 지나갈 거예요. 저 사이에. 그리고 그 다음 일정까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여기까지 더 내려갈 수 있을 환경일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되면 여기 들어왔던 매수세는 엄청나게 많이 손실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들이 청산을 하는지 손절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더 땡기는지 여부들도 같이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지지 라인을 거의 찍은 상태고, 이게 339.6으로 오늘 파생반에 지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339.75까지 찍고 왔으니까 거의 뭐 비슷하게 찍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라인인 추세 저점 부근인 338.5 부근에 일단 주목을 해보면서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장 FMC를 앞두고 있고 10일 뒤 9월 30일에는 이제 FMC가 이제 9월 20일이니까 10일 뒤죠. 10일 뒤 9월 30일에는 미국 의회의 예산안 협상 시한입니다. 그래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미국 연방 정부는 2018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셧다운에 직면하게 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만큼 셧다운 가능성도 꽤 높아서 사실 주변 환경 자체는 녹록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주요 일정들을 체크를 해보면 이제 내일 당장 중국 LPR 금리 결정 있고요. FOMC 회의가 21일이 되는 새벽 3시부터 있습니다. 발표가. 그래서 그날 나스닥의 마감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바로 위클리 옵션 만기를 거치고요. 현재 위클리 옵션 만기의 베팅 포지션은 개인들 상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하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투자는 중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현재까지 포지션은 개인 상방, 외국인 하방, 금융투자가 중립을 취하고 있으니까 요게 만기일날 FOMC 결과를 보고 바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일에 BOE 통화정책회의, 22일에 BOJ 통화정책회의 거쳐서 그 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우리가 추석 연휴 휴장일 들어갈 때 미국 2분기 GDP 발표하고 PC 물가지수 발표하면서 셧다운이 될 건지 예산안 협상 시한 이렇게 맞이한다라는 거. 환경 자체는 참 엄청나게 안 좋은 건 아닌데 뭐 녹록지는 않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매도로 가자면 좀 더 깊이 빠질 수도 있고 돌아서자고 맘먹으면은 크게 하락할 여지도 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여길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은 일정들이 무슨 뭐 엄청 폭탄이 크게 또 제조되고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지난번처럼
대규모 폭탄이 4조 원, 5조 원대의 폭탄이 제조되고 있는 환경은 지나갔고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기회를 포착하면서 기회를 좀 노려서 먹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때나 덤비지 마시고요. 차라리 안 하면 본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본전이에요. 내가 기다렸다가 하이에나처럼 한 입 베어 먹고 말면 그게 이득입니다. 또한 파생시장의 특징 중에서 기다렸다가 한 달 동안 내내 기다렸다가 딱 하루 거래했는데 그게 한 달치 수익을 웃도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확률 높은 타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웬만하면 거래를 대폭 줄여서 혹은 안 하셔도 좋으니까 웬만하면 관망하고 내가 기다리는 지점이 왔을 때 그때 잡아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훨씬 현명한 거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마다 덤빌 필요가 없어요. 결론은 이제 12월물이 본격적인 시작점에 위치한 만큼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12월물 본격적인 위치 지점 1차적으로 찍을 만큼 찍었고 그 자리가 뭐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내려간 자리도 아니고 다시 우리가 원래 거래하던 지점 수준으로 돌아온 겁니다. 연결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 연결 선물의 이제 중간에 스프레드 차이 갭을 고려해서 그 갭을 지금 메운 정도로 지금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온 거예요. 오늘 결국에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9월물과 12월물의 스프레드 차이 정도의 갭 상태를 메운 정도입니다. 뭐 하락이 엄청나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제는 FOMC 끝나고 반전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좀 더 길어진다면 한 10일 정도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또 연휴도 있으니까 명절 연휴도 있으니까 명절이 끝나고 나서 천천히 내가 노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어떤 흐름이 발생하는지 노리는 자리들을 찾아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점을 기다려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 기존 매수세가 끝까지 살아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 기존 매수세가 포기를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가야 된다. 혹은 이 매도세가 사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갑자기 다음날 환매수로 1조 원이 들어오는 경우 혹은 FOMC 끝나고 들어오는 경우 이 매도세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시속 게임, 외국인들이 매수와 매도가 계속 균형을 이루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대량으로 들어와줘도 다시 한쪽이 무너지고 또 한쪽이 살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도 가능한 균형을 이루는 위치에서 우리는 새 시작점을 맞이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새로운 마음을 갖고 12월물 남은 3개월 거래를 잘 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안내 받으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